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늘어난 정부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보도자료라고 해갖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도자료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죠. 네,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 부처별로 매년 정원 1%씩 감축 있죠. 아시아경제 쪽은 공무원 매년 1% 줄어든다 했는데 요거 잘못 읽으면 줄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 기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일단 자, 정부 인력 증가했다. 여기 나와 있죠. 참여정부 90.8만, 이명박 정부 99, 박근혜 정부 103.2만, 문재인 정부에서 116.3만이 임용이 돼서 지금 현재 정원이 그렇다는 거죠. 네, 요 정도 됐으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처별 자체 진단, 민감합동 종합 진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넣겠다. 적재적소에 넣겠다. 거꾸로잖아요. 거꾸로고. 자,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1%, 그러니까 5년간 5%가 되겠죠. 전체 인원의 113만 명이니까 1%씩 하면 얼마예요? 네, 크죠. 근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 정원으로 별도 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 요거 어렵습니다. 이 내용 잘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 왜? 잘하는 사람 뽑아서 새로운 사업 같은 데 투입하면 좋잖아요. 우리 왜 TFT 일반 회사는 TFT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 프로젝트 할 사람 다 나와. 뭐 어느 과에서 몇 명,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몇 명. 자, 이런 뉘앙스일까? 아니면 야, 1%씩은 무조건 감축해야 돼. 무조건 빼서 명단 내. 보통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해고 하는 거죠. 정리해고 할 때 무조건 몇 명 없애야 되니까 명단 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명태도 받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1%는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빼주진 않겠죠. 또 거꾸로 생각하면 당장 굉장히 일 잘하고 앞으로 승진도 잘할 사람을 빼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뉘앙스가 제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요런 이제 기사들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건 누구도 이렇게 딱 오면 와닿는 내용이니까 여기 보시면 감축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이 기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랑 물론 브리핑을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1% 정도는 매년 자기가 맡은 과제가 아닌 다른 걸로 갈 수 있다. 다른 부서 통합활용 정원으로 별도 관리한다. 내가 가령 뭐 문체부로 갔는데 문체부에 안 있고 저 통합활용 정원으로 갔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아직 뭐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보고니까 아마 이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현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이게 자르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르면 안 되니까. 자르면 당연히 욕할 거 아니에요. 정원 많다. 감축하자 했었잖아. 그래서 뭐 신규도 더 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저항이 세거든. 신규 안 뽑으면 저항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정원은 줄이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나 증원 안 한다 그랬잖아. 여기 또 있잖아. 증원 안 한다. 경찰도 증언을 하지 않겠다. 증언하지 않는다는 거는 증언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신규 인력을 집어넣는 방법이죠. 신규 인력을 새로 뽑아서 넣는 게 증원이 되는 거잖아. 늘어나잖아, 인원이. 근데 이제 증언 안 하겠다는 거는 기존 인력이 있으면 빠져나가는 사람들만큼만 다시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빠져나간 사람들만큼만 집어넣겠다. 그럼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떤 뭐 비리로 잘리거나 아니면 이제 가장 큰 게 뭐예요?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인원이 줄죠, 그만큼. 그리고 요새는 이제 본인이 그만둔다 해서 나가는 의원 면직. 그 인원만 채워넣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상 최고 인원이 되려면 두 박자가 맞아야 되겠죠. 일단 증언이 됐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어마어마한 퇴직자 숫자가 나왔어야지 가능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퇴직자 숫자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딱 맞았다고 하는 게 22년이에요. 사실은 22년이 증언 이슈도 있었고 경찰이나 군무원, 소방까지도 증언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해서 퇴직자 수도 많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많이 들어봤죠. 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뽑힌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있고, 또 만약에 내가 또 이럴 수도 있죠. 이건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1%에 뽑혔다. 그만두실 분들도 있다는 거죠. 예, 안 해. 그럼 이제 1% 안에 정년 퇴직자를 다 집어넣을 거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실은 이건 이제 나중에 어떻게 그 부처별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본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죠. 예, 나가면 그 인력은 보충이 되고 그 사람은 나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1%씩은 계속 정원을 늘리진 못한다. 예, 늘리지 못한 1%씩을 오히려 다른 걸로 이용한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나오면 그쪽으로 보내버린다. 너무 뉘앙스 안 좋나요? 갈 수 있다. 예, 갈 수 있다. 거꾸로. 그래서 5년간 5%, 5%를 다른 걸 활용한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아까 저거는 국가직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인데 5년간 기준 인력, 우리가 이제 정원이라고 하죠, 정원을 그냥 22년 올해 정원 수준으로 그냥 동결한다. 이게 동결이에요. 그래서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한다. 더 늘려서 뽑지 않는다. 사회복지 인원이 너무 없어요. 좀 뽑아주세요. 안 돼. 그러면 일반 행정에서 많이 보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사회복지라고 해서 일반 행정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전엔 모자른 데를 왕창 뽑아줬단 말이에요. 더 뽑아야 되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인력이 모자르니까. 근데 이제 재배치하겠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의지니까 이게, 이제 구체화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 보고한 거야, 보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할 거다. 예, 공무원 노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기사는 안 읽어봤는데, 당연히 이거는 뭐 예상이 되죠. 예. 인력 제외되는 공무원은 물론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공직에 대한 극심한 반발을 볼게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이건 좀 잘못 이해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증원은 어차피 22년까지라고 다들 알고 있거든요. 24년부터 증원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을 자리를 채울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어. 이게 되게 복잡하죠, 내용이. 자,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100명이야. 10명이 나갔어요. 90명이 됐어. 90명이 됐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명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 근데 위쪽에서 10명이 나갔어. 밑에 사람 10명을 꼭 채워 넣어야 된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불안하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거꾸로 그럴 수도 있죠. 거꾸로. 다 채워 넣어. 그러면 기존대로 되는구나. 알 수가 없다. 정말 어렵죠. 왜냐면 옛날에도 정원이 있지만 정원을 꽉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야근하고 힘들다 그러고 사람 좀 뽑아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을 뽑으려면 정원이 없는데 사람을 뽑아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우리가 일반 회사도 그래요. 다니다 보면 뭐 누가 퇴사해. 한 6개월째 퇴사했는데 이 사람을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줘. 이게 정원이잖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있다 보니까 서로 해서 잘해. 그냥 회사가 잘 돌아가. 아무 문제 없이. 물론 담당자들은 죽어나가겠지만 그런데 그냥 그럼 그대로 가자 그냥. 대신 월급 조금씩 올려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너네 4명이서 하던 일을 3이서 하는데 그냥 잘 돌아가네? 내비두자. 내 야근하면 야근수당 줄게. 원래 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신규 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건 제 예상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비난하는데 저는 지금 다양한 걸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발표한 안을 가지고 아니고 요거는 아까 뉴스를 가지고. 뉴스도 각자 기자들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잖아요.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뭐 몇 군데 안 나오긴 했지만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상이 된다. 노조가 당연히 반발하겠죠. 왜 1%를 딴 데로 보내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리해고할 거냐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공시생 입장에서는 줄어들 것 같지 않냐 이 정도면. 네?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1%가 빠지고 나서도 돌아가게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예상으로만 결론 내리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올해보다는 적게 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올해보다는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많다 적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뭐보다 많어? 올해보다잖아. 근데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원까지 해가면서 소방관 하고 경찰들 뽑았기 때문에
경찰의 의경 때문에 소방관은 이제 정원이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모자란 것보다 1인당 소방관 수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 과제로 해가지고 22년까지 채워 넣겠다 해서 채워 넣은 거에 끝이야. 군무원, 현역 군인이 없어서, 경찰 의경이 없어져서, 의경이 없어진 이유는 현역 군인이 없어져서, 대체 복무할 수가 없어서 다 이제 현역으로 가라. 그러다 보니까 군무원이란 걸 또 만들고, 경찰도 더 뽑았단 말이에요. 그 인원수만큼 내년 줄어들게 되겠죠. 플러스에서 뽑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망했다, 공무원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안 뽑아요. 제로예요. 한 명도 안 뽑아 내년 되면. 아니면 뭐 100명 뽑던데 갑자기 10명밖에 안 뽑아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퇴직자가 점점점 줄어들지 갑자기 딱 갔다가 푹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자 수가 막 1000명 됐다 갑자기 10명. 이렇게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채워 넣긴 채워 넣어야 돼. 대신에 이제 유인력들이 없도록 1% 정도는 빼내겠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볼 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친 듯이 줄어드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안심할 만큼이냐? 그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할 만큼이면 한 10만 명 뽑아줘야 돼. 그냥 접수하면 합격하는 거지. 공부 안 하고. 그런 데가 어딨어. 그러면 자 5만 명 뽑아줘. 그래도 공부 안 할 거예요? 몇 명이 지원해요? 12만 명. 5만 명 5만 명 뽑아. 7만 명 떨어져 그럼. 공부해야 돼. 자, 10,000명만 뽑아. 11만 명이 떨어지겠죠. 11만 명이 떨어지잖아. 올해 5,000명 좀 넘게 뽑았지. 6,000명. 6,000 뽑았어. 몇 명이 떨어졌어요? 12만 명이 떨어졌어요. 12만 명이. 12만 6천 명인가 응시했거든요. 국가직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5천을 뽑든 10,000을 뽑든 20,000을 뽑든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내가 그 등수 안에 들 수가 없어. 예? 근데 공부를 하잖아요. 또 의외인 게 이런 거야.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등도 할 수 있고 10등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웃긴 얘기지만 그렇게 돼요.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것들, 뭐 뉘앙스 자체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내년 정말 치열하겠구나.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뽑는구나, 말구나, 가자. 하지 말자. 네, 차라리 하지 말자 하시는 분이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결론은. 어차피 12만 명 떨어졌다 그랬잖아. 공부하고 떨어지면 진짜 눈물 나죠. 근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안 보면 그냥 그만이잖아. 애매한 게 낀 거죠, 지금. 끼어 있는 분들. 공부를 지금도 잘 안 하고 있는데 많이 뽑으면 혹시나 들어갈까 했는데 2022년에는 그럼 왜 떨어지냐 말이야. 12만 명이. 공부 다 했을 텐데. 아니죠. 공부 다 안 했습니다. 과락이 무려 50% 막 이렇게 났어요.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락이 50% 이상 나면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제가 방송했죠. 과락자 대폭발 해가지고. 결국은 공부 안 하면 많이 뽑든 적게 뽑든 본인은 합격자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영원히 될 수 없다고요. 공부 안 하면. 공부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지. 공부를 해서 실력이 되면 합격하는 거고 실력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상대평가예요.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지만 그렇게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죠. 공부하기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애초에 공부 자체가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하루 쉬면 열흘 쉬어버리고. 그죠? 1시간 공부하면 2시간 쉬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공부하면 한 명을 뽑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차라리 100명 뽑히는 것보다 한 명 뽑히는 게 낫죠. 내가 1등하고 그냥 나 혼자 뽑히면 승진도 더 빨라. 나 혼자 뽑혔기 때문에. 그잖아요. 본인한테는 좋은 얘기예요. 많이 뽑아서 한 1,000명 뽑았어. 승진 얼마나 또 힘들어. 그때 되면 또 뭐라 그럴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뽑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동기들 한 200명은 지금 승진하고 800명은 또 승진 안 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왕 공부할 거 제대로 공부해서 내년에 바늘구멍을 통과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어려우면 말 안 해요. 어려우면 안 된다 그러죠. 포기하라 그러죠.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같이 비교하는 말이 뭐냐면 서울대 가는 거. 서울대 못 갑니다. 서울대 못 가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신도 안 될 뿐더러 서울대 공부를 하려면 수능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만점 어떻게 받아? 하면 된다고? 해보세요. 되나? 네. 수학이란 과목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시험엔 수학 같은 과목이 없어요. 잘 암기하면 합격할 수 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